유선혜 기자가 어저께 그 월요 모임에 대해서 리포트하고 출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어요? 오래 전부터 이러한 월요 모임의 존재를 아무도 몰랐던 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나오게 됐는가? 좀 궁금하다. 언급이 된 적은 있지 않나요? 언론에는 언급이 된 적이 없고 네. 이제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에서 거기에서? 이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기념을 해야 되니까 네. 이제 그분들을 찾아가서 이제 관련된 논문을 쓰고 했었는데 논문을 이제 제가 보고 이제 그럼 그분들에게 접촉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좀 물어봐서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이제 어제 못 보여드린 문서들 또 자료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월요 모임 멤버들하고 직접 통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통화한 얘기를 좀 먼저 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처음 통화했던 게 월요 모임 회원으로서 활동했던 페리스 하비 목사였습니다. 예, 한국에서 광주의 실상을 암호를 써서 미국으로 보내면 그걸 받는 역할을 했고 실제로 하비 목사님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그 한국의 실상을 많이 이제 보셨어요. 암호를 쓴 적이 있냐 하니까 웃으시더라고요. 이제 약간 너털웃음을 지으면서 회상을 하시는데 We heard that they used secret code words to avoid government censorship or monitoring. And could you tell me more about this? Yeah. Yes, we developed a rather crude code. 이니셜을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같은 이니셜로 시작하는 다른 단어로 이제 바꿔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도청당하는 데서 이제 걸리지 않도록 하려고 했고요. 또 도청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공항에서 한번 출국할 때도 중앙정보부에서 많은 감시가 붙었기 때문에 민감한 뭐 정치 재판에 관한 문서는 셔츠 속에서 숨겨서 가져간다든지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첩보전 같은 걸 벌였던 것도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월요 모임 자체가 이제 시작은 1968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68년이면은 이제 박정희 정권 시절인데 그때 인권 탄압이 너무 심하고 하니까 미국의 부통령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러 온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거죠. 이렇게 인권 탄압을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네. 그걸 반대하던 허버트 화이트 목사가 이제 50인회라는 것을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72년 유신이 시작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린다 존스 네. 활동가 지금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이분인데 이제 네. 사실상 월요 모임을 이끄신 분입니다. 네. 몇 년 전에 안타깝게도 돌아가셨는데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에서 생전에 인터뷰를 해둔 게 있어서 협조를 받아서 어제 네. 보도해 드릴 수가 있었는데 얘기를 잠깐 들어볼까요? 네. The Koreans assured us that if we did that, if we carried around some censored documents, that we might, if we got caught with those things in our bag, we might get kicked out of Korea.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쫓겨날 뿐이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내국인이 이제 한국의 현실을 외국에 알리고자 했을 때는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구속되고 죽고 이랬는데 우리는 그래도 외국인이니까 네. 그냥 단지 추방당할 뿐이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가 이제 월요 모임의 어떤 활동의 계기가 됐다라고 좀 보입니다. 네. 네, 이건 뉴욕타임스 기사. 이건 어제 아예 그 리포트에 쓰지 네. 못했던 기사인데요. 80년 6월 4일의 기사고 월요 모임 회원들이 이제 보낸 소식을 기반으로 이제 쓴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광주 이런 게 있고, 네, 슬러터 그러니까 학살이라는 표현도 쓰이고요. 굉장히 오히려 한국에서는 그 광주 이외에 이 광주의 실상을 잘 몰랐는데 그 외국에서 오히려 이런 아까 뭐 대학살이라는 용어 등을 쓰면서 실상이 온전히 전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게 다 월요 모임의 그런 네. 노력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초의 5.18에 대한 어떤 국제 차원에서의 진상규명이라고 하면 페리스 하비 목사님이 이제 한국으로 파견한 2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2명의 의사가 이제 80년 6월에 22일부터 28일까지 광주의 어떤 병원들을 돌아보고 작성한 보고서인데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건샷에 다친 사람들. 네. 그러니까 79%가
이제 총에 맞아서 다쳤다라는 겁니다. 소프트 블렛 연성탄을 써서 M16에 이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연성탄이라는 것은 이제 소위 납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납탄은 몸속에 퍼지기 때문에 나오질 못하는 거죠. 영원히 이 납탄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네바 협약에서 전쟁터에서도 쓰지 마라. 이거는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광주에서 사용을 했다라는 증거가 이제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월요 모임 분들이 그 당국의 눈을 피해서 하느라 뭐 군사 우편이라든가 또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서 외교 행랑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생소한 수단도 많이 사용을 했더라고요. 이분도 되게 중요한 분입니다. 마사 헌틀리 여사, 그 당시 5.18 당시에 광주의 기독병원의 목사였던 이제 헌틀리 씨의 이제 부인이시죠. 사실 헌틀리 이제 목사님은 허철선이라고 이제 한국의 이름을 갖고 계시기도 하고 광주의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습니다. 네. 찍어서 많이 알리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는 없었던 사진이고 허철선 목사님이 직접 찍은 사진인데 흐릿하긴 하지만 이제 계엄군이 이제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모습이죠. 손을 네. 들고 있고 타격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분은 이제 월요 모임의 회원이었는지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만 월요 모임에 아주 많은 정보를 제공하신 네. 그런 분이고 이제 미국에 가서는 이렇게 기사를 써서 네. 미국 사회에도 광주의 상황을 알린 그런 분입니다. 네. 이렇게 알려서 이제 나중에 미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반향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1주년 네. 때 나온 성명서를 좀 맞아요. 보여드릴게요. 5.18 1주기에 나온 성명서인데 이 여기 보면 케네디라고 적혀 있잖아요. 많이 다들 아시는 그 존 F 케네디의 막내 동생인 상원 의원 케네디입니다. 네, 에드워드 에드워드 케네디. 케네디. 예, 그 당시로서는 유력 정치인인데 이런 유력 정치인이 5.18 1주기를 추모하는 특별 성명서를 낼 정도로 이제 월요 모임의 그 노력이 빛을 발한 겁니다. 예. 김동식 님께서 JTBC 기자 중에 영어를 제일 잘하는 박현주 기자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 제일 잘한다고 하면 좀 네. 섭섭해 하실 분들이 좀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어떤 질문을 했던 기자는 박현주 기자뿐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고요. I'm a reporter from South Korea and I appreciate your effort to advance denuclearization in Korean Peninsula. And could you elaborate on the options and the various ways that you discussed with Chairman Kim to advance denuclearization? 예, 제가 그 질문하는 그 한 문장을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하고 한 거라서 원래는 그렇게 영어를 잘하진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주 씨 그 고생하셨습니다. 질문할 때 네. JTBC라고 까먹은 거는 진짜 까먹은 거예요. 저 생각을 못했. 그 전까지는 다들 국적도 안 밝히고 막 그랬었어서 제가 근데 너무 후회돼요. 그것만 했었으면. 이 하이라이트 영상에 다 들어갈 거예요. 우리 녹화하고 있어요. 진짜요? 헐. 낚였네. 네, 저 낚였어요, 선배. 미끼를 물어버렸어요.